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오늘은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변서로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직고처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강변송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송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오늘 강변송로로 이 조합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분 계속 인사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시나 봐요? 사실 진짜 오랜만에 봐요. 예전에 저희 셋이 또 한번 호흡을 맞췄었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오, 네. 방송한 거는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많이 놀리고 맞아요. 괴롭히시고. 네, 면박 주고 질타하고 막 맞아요. 그래. 아니 같이 했잖아요. 공범이. 네, 엊그제 같은데 다시 네. 하게 돼가지고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어쩐지 음. 그때 좀 미안한지 아까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쿨하게 받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또 노무사님이 같이 밥 먹자 하셨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또 그래서 밥 먹자고 했는데 거절하셔가지고 네,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바쁘시니까 시간 되실 때 두 분이서 네, 좀 감사합니다. 회포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변송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근로계약서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아요. 자, 강변송로 오늘의 주제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자, 두 분이 이 근로계약서에 얽힌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을지 궁금한데 혹시 강 변호사님은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 해외 취업을 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제 첫 직장이 해외에 있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받아봤던 근로 계약서는 네. 사실상 잘 알아먹기가 어려웠었다.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는 근로자였으니까 이제 근로 계약서를 받아보고 거기 이제 사인을 하는 네.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근로 계약서를 써서 교부를 하는 주는 아.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줄 때 손이 덜덜 떨리고 좀 부담이 느껴지는. 예전에는 좋았다면 아.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근로계약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셨고요. 맞습니다. 네네. 혹시 송진원 노무사님이 에피소드 네. 부자시거든요. 이 근로계약서에 얽힌 에피소드도 네, 있으신가요? 저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재즈를 좀 좋아했어요. 색소폰, 뭐 잘 케니지, 어울리세요. 네, 케니지를 네. 좋아해 색소폰도 이제 불 수 있는데. 진짜요? 네.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면은 재즈 바에서 아르바이트 해보고 싶다라고 우와. 해서 면접 보러 갔어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주일 하다가 이제 해고는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서로 간에 상호 이제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따로 뭐 시급 이런 거 알바의 어떤 권리가 많이 약했거든요. 음. 그때 그래서 제가 술도 모르고 그 술 양주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저 소주밖에 몰랐어가지고 네. 네, 그런 거를 좀 지켜보면서 근데 그래도 좀 착하게 생겼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 3일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일 동안에 그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때는 어머. 네.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그분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분도 정식으로 채용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급여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얘기도 없었고 네. 그때는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게 좀 있었죠. 또 슬픈 네. 에피소드인데 네, 이거를 이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 워낙 착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뭐 지금은 근데 폐업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이름은 상호명 안 밝히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 너를 한번 써보고 네. 색소폰도 잘 불고 착하게도 생겼고 네. 술 이름도 외워오면 네. 너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때부터 급여를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네. 애시당초 말이 안 돼요. 예, 당연히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 게 그 근로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지금 만약에 송노무사님이 너무 억울해. 그리고 노동법을 모른다고 쳐봅시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 3일간 네. 열심히 색소폰을 불었던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라고 네.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에 아니요. 청구를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못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소멸시효가 지나버렸어요. 지났어요.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을 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이고야, 네, 아깝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떡해요, 그때 속상하시겠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3일 동안 그럼 그냥 하는 거냐. 네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아, 내가 하겠다 했다. 아. 나도 잘 모르니까 나도 3일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네네.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법에 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아.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위법한 행동이죠. 맞아요. 이게 만약에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게 네. 예를 들면 상호간의 합의예요. 그 내가 근로자로서 일을 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진짜 안 받아도 돼. 네. 내가 괜찮다니까? 왜 그래? 라고 해서 네. 될 문제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임금의 미지급은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사자가 내가 안 받을래요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가명 뭐 이런 거에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상대방이 근로자가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는 나는 안 줘도 되겠지라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될 문제입니다. 오, 또 우리 송노무사님이 그때는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시는데 이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라면 모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로계약하면은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음.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작성 거의 안 됐었는데 요즘에는 중학생들도 알기도 하고 오. 뭐 고등학생도 알기도 하고 해서 작성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위법한 사항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읽어보고 계속 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보고 또 보고 100번 보고 200번을 보기도 전에 네.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하면은 근로계약서를 이제 써야 된다라는 네네. 그 사업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교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돼요. 네. 근데 아직도 지금 제가 겪는 사건들 중에서는 안 줘요? 더러 근로계약서를 썼대요. 자기가 입사할 때. 근데 받지는 못했대요. 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또 보려면 내가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교부를 하는 것도 법에서 정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로자인데 일하러 갔어요. 뭐 하루를 일하던 일주일을 일하던 일하러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네. 안 준다? 네. 이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아, 꼭 제 것도 하나 받고 이제 사업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근로계약서를 볼 때 체크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노무사 된 지 10년 됐는데 네. 아직도 두 문자로 외우고 있어요. 우리가 네. 노무사 노동법 공부할 때 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암기를, 두 네. 문자로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임소일가 업장이라고 외웠거든요. 임소일가 업장. 네, 그래서 네. 임금 네. 그리고 소정근로 시간, 어. 임소일, 일은 휴일, 임소일 어. 가는 휴가, 그리고 업무 장소, 그리고 업무의 내용 이렇게 이제 임소일가 업장인데 그래서 그 6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냥 달달 외운 거예요. 네. 임소일가 업장, 임소일가 업장. 근데 돌이켜 보니까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6가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사항, 근로하는 장소 네. 또는 시간 또는 네. 휴일, 휴가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그 6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웃긴 게 임소일가 업장. 네. 임소일과 업장 이 두 문자가 네. 지금 노무사님 예전에 수험 공부했을 때 외웠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같이 공부했거든요. 네. 같이 공부하면서 그 추리닝 입고 막 거기서 막 침 컵밥 질질 흘리면서 먹고, 막 네. 이렇게 컵밥 먹고 공부했는데 왜 저는 기억이 기억이 안 나세요? 나는 건지 그 두 문자가 네. 공감대가 네, 형성이 돼 같이- 있던 게 아니었나요? 같이 공부한 게 맞는지. 근데 사실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셨기 때문에 아니, 네, 그때 두 문자가. 너무 거의 살신성인의 자세로 삭발하고 다녔거든요. 진짜요? 네, 신림동에서 이렇게 신림동에서 삭발하고. 삭발하고 추리닝 입고 네. 100kg가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녔으면 그게 저였어요. 어머 진짜요? 네, 지금 뭐 엄청 열정적으로 됐죠, 공부를 하셔. 우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주셔야죠. 네, 궁금하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임소일가 업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근로계약 기간은 어떤 점을 유의 깊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근로계약 기간 우리가 기한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뭐 소위 얘기해서 당신이랑 나랑은 1년만 계약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뭐 단기 계약을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소위 얘기하는 퇴직일까지 계속 그냥 특별한 기간을 어. 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정하는데 기간을 적시를 하는데 적어도 근로개시일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의 경우에는 안 적혔을 수도 있겠지만 이 근로 개시일은 무조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근로 개시일로부터 어째 나중에 뭔가의 계약상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딱 그 기준을 정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근로 개시일은 정해서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장소. 장소. 근무 장소가 왜 이제 명기가 되어야 나중에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냐면 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네. 서울, 뭐 강남, 네. 뭐 삼성동, 뭐 좋은데 네. 막 삐까번쩍 테헤란로 한가운데 빌딩. 이렇게 51층 리버뷰 우와. 이렇게 해서 사인을 했어요. 네. 그래 거기를 갔어요. 네. 일도 했어. 네. 한 달 지나니까 울릉도로 네? 울릉도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울릉도 지사로. 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갑자기 뭐 파견을 보낸다든지 뭐 전적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 장소를 이제 또 명기를 해놔야 나중에 저희가 근로 계약할 때는 분명히 리버뷰 51층 네네네, 오피스에서 네. 일하기로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분명히 하기로 했던 건 네. 예를 들면 뭐 법률적 쟁송 리걸 리스크 검토였어. 얘기했을 땐 네. 근데 갑자기 울릉도 지사에서 순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약과 다르잖아요. 나한테 했던 약속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는 들이밀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은 리걸 리스크 검토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꼭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들이밀려. 물론 뭐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사로 가라고 한다라든지 네. 업무의 내용 뭐 우리가 부서가 바뀔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있으나 뭐 사용자의 업무 정당한 업무지휘권 행사 내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식으로 넌 원래부터 울릉도의 순찰이었잖아 라고 했을 때의 어떤 분쟁을 위원회 방지할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어이구,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근로 시간과 이제 근무일, 휴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근로 시간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법 분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근로 시간에 따른 뭐 연장 수당이 지급되냐 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산정이 되려면 그 원래 서로 간에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이 언젠가 그걸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것이죠. 그 소정 근로 시간은 내가 일 또는 한 주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게끔 되는지를 기재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OECD 나라 중에 일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휴일이 언젠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잘 기술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휴일이 언젠지, 뭐 일요일인지 아니면 토요일인지 기술돼서 만약 휴일에 근무했다면 그게 다 휴일 수당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과 휴일은 반드시 명시돼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떤 걸 유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임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임금이란 뭐 월급이 많긴 많겠죠. 뭐 이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월급 근로자가 많긴 하지만 그게 또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주급을 받는 주급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시급 근로자도 있을 수 네. 있고 단시간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해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상여금 같은 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 상여금 네. 같은 것도 정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나중에 어떤 뭐 통상임금성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질 때 뭐 정기적으로 받아온 급여냐 그 금원이냐 아니면 비정기적이나 아니면은 단순히 호혜적인 그 목적에서 지급된 금원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산정액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도 이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이제 기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타 급여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나가는 돈이 만약에 정기적이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라면 무조건 다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법도 놔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제 실제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네. 제가 사장님이 이제 근로자예요. 네.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부탁을 하긴 했어요. 네. 그 제가 만약에 네.
압류 계좌를 갖고 있어요. 어머. 그러니까 처음엔 압류 계좌가 아니었는데 네네. 살다 보니까 내 계좌가 압류가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급여가 들어오면은 바로 압류가 될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급여의 경우에는 압류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람은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번 달에 일한 11월치 월급이 들여오자마자 압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용자 사업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동생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뭐 이제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직접 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임금은.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계좌로 어디에서 언제 이체를 하겠다라는 것도 상세하게 좀 명시를 해놓으면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그리고 여기와 또 연결이 돼서 네. 또 포함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직장인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휴가죠. 연차 아. 유급 휴가라고 하는데요. 네, 휴가는 역시나 마찬가지 휴가를 쓰지 않게 되면 연차 유급 그 수당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챙겨야 됩니다. 근데 휴가를 주는 이유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1년 이상 열심히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그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5개의 휴가가 생기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한 달을 열심히 만근해서 소위 뭐 지각이라든지 조퇴라든지 이런 거 결근하지 않고 한 달을 만근하게 되면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1년 이상자부터 15개가 부여가 되고 1년 미만자는 한 달을 만근했을 때 한계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는 그렇게 부여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좋아하는 스타트업 있죠. 다들 희망하는 게 요즘에 취업도 약간 양극한 것 같아요. 나는 네. 아예 대기업 가거나 네카라 쿠베당도 가겠다. 아니면 그냥 나는 스타트업 가겠다. 네. 조금 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뭐 어감상으로도 그렇게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고 근데 스타트업 중에 5인 미만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래도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법이지만 그래도 사업주에게 조금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주는 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은 5인 미만 근로자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맞아요. 휴가 규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가는 5인 미만 근로자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 적어 두시거나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다양한 사연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인데요. 얼마 전 동생이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이상하다고 보여줬는데요.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들 중 기존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경영상의 필요,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특정 직무로 인사 발령 시 체결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새로 체결함, 이런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이 내용의 근로계약서 보니까 뭔가 자꾸 나중에 말을 바꿀 거를 대비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문제가 안 되나요,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이 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딱 적혀 있었다. 예를 들어 장소가 이렇다. 또는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장소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업무도 바뀔 수 있고 금액도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로 정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 이건 무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연봉이 뭐 4천만 원인데 향후에는 변경될 수 있다. 지금은 서울인데 향후에는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서 조항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주 문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저는 부 문장으로 들어가서 뭐 가로치고 정도에 들어갔으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이 확정은 되어야 되죠.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세 가지가. 이 문장만 들어가 있으면 무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근데 많은 기업들에서는 넣으려고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항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로계약서에 넣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불법적인 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는 헌법에서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부당하게 그 자유를 기본권을 완전히 형용화시킬 정도로의 그런 계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우리 기업에 들어오면 네.
너의 의지와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종신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거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거는 근로계약서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럼 이 사연자분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계약서를 고치지 않고 그냥 다녀야 되는 걸까요, 노무사님? 이 경우에는 아까 지금 강성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작스럽게 나하고 연고지도 없고 네.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나 지역으로 배치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본인이 근데 이게 서명을 해버리면 자기도 인식하고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불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명확한 업무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좀 네. 특정하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쓰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법에 위배가 되거나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가 사실 좋아요. 네. 그냥 계속 다니고 싶어요. 네. 근데 예전에 근로계약서 쓸 때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 1년에 그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그 연차 유급 휴가는 뭐 하루로 한다. 그리고 영원히 하루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이 있었다 쳐봐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래 나는 이 회사가 굉장히 비전도 있고 하루만 쉬면 어때? 난 괜찮아. 난 튼튼해. 네. 그래서 사인을 한 거야. 네. 근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연차에 대한 기준을,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기준을. 네. 그거보다 한참 하회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이 회사를 당장 그만둬야 되고 여태까지 했었던 우리의 근로계약은 다 무효고 그게 아니라 법에서 미달하는 조건을 당사자끼리 정했으면 네네. 당사자들끼리 정한 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법에서 정한 정도는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5인 이상의 경우에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네. 네 분명히 쌓였잖아. 너 의사로 네. 뭐 이거 누구 사인이야? 또잖아. 맞잖아. 하루잖아. 네. 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둘이 합의를 했다 해도.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 없고 적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대로는 적용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정규직으로 작은 회사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안 주네요. 왜 안 주냐고 해도 안 준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3개월 만에 쓴 사람, 6개월째 일하는데 아직 안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월급은 주는데 근로계약서는 안 줍니다. 왜 이런 걸까요? 문제는 없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회사인데 문제가 있겠죠, 노무사님? 네, 그럼요. 아까 전에 강선심 변호사 말한 것처럼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사실 작성까지는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두 부로 나눠서 이제 중간 직인 찍고 서명을 중간 날인한 다음에 서로 나눠 갖는 작업까지 해야만 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너무 많은 회사인 거예요. 뭐 6개월, 3개월 안 주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례로는 입사하고 나서 소위 이틀 동안 작성 안 했는데 그걸로 신고해서 소위 이제 벌금을 또 물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연봉 협상이 안 돼서 근로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사실 네. 나쁜 마음은 아니고 정확한 그 신고한 거예요. 신고해서 이틀만 늦어도 신고를 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우리가 보통은 뭐 입사해서 뭐 첫날, 뭐 둘째 날 정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일하기 전에 일을 만약에 9시 시작한다. 그럼 9시 전에 작성해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정식으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입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네.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얘기해 주셨고요. 이 직장 동료들 보니까 뭐 3개월 만에 쓴 사람도 있고 6개월째 일은 하고 있는데 안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면은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오나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은 사용자한테만 있죠. 그 사용자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면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이제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사용자한테는 불리한 조항이 맞죠.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그런 어떤 불리한 사항을 딱히 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거고. 그 각종 수당의 문제나 뭐 휴가의 문제, 뭐 휴일의 문제, 뭐 업무상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딱 이정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내가 계약서가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안심이겠지만 그게 3개월, 6개월 계속 안 쓰다가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거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여러분 꼭 교부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입니다. 오늘 강성신, 송진원의 강변송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내용들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노무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첫째 노동법은 몰라도 근로계약서는 알자. 네, 그만큼 중요하다입니다. 두 번째는 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 세 번째는 명쾌한 노무관리 근로계약서 작성부터라고 해서 사업주에게도 일침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한 줄 정리인가요? 세 줄 정도. 꼭 쓰자, 무조건 쓰자, 반드시 쓰자. 어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했습니다. 자, 오늘 강변송로 시간에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